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비결 톡톡입니다. 오늘은 노화가 급격히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무릎 통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서 한동안 걷기 힘들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이 무서워요.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아파요. 무릎이 아파서 그렇게 좋아하던 산을 이제는 못 갑니다. 달리기가 좋다고 해서 뛰었는데 그 다음부터 무릎이 너무 아파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이 생기는 원인부터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자세, 그리고 무릎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과 음식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무릎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80세, 90세까지도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릎이 왜 아픈지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50대 이후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무릎 관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부드러운 쿠션이 있어요. 이 연골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연골이 닳으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면서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거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프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체중 증가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무릎에는 체중의 약 3, 4배 정도의 하중이 실린다고 해요. 만약 체중이 5kg만 늘어나도 무릎에는 15에서 20kg의 추가 부담이 가는 거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체중이 늘기 쉬운데 이때 무릎 통증도 함께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 약화입니다.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허벅지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이에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더욱 빠르게 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생활 습관도 큰 원인이 됩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집안일 하기, 무릎을 꿇고 청소하기, 높은 곳에 물건을 무리해서 들어 올리기, 갑자기 일어나거나 앉기. 이런 습관들이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 통증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보호하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쪼그려 앉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먼저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는 정말 위험합니다. 한국 분들은 전통적으로 바닥에 앉는 문화에 익숙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자세가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쪼그려 앉을 때 무릎에는 체중의 7, 8배 정도의 압력이 가해진다고 해요. 대신 의자를 사용하시거나 어쩔 수 없이 낮은 곳에서 일해야 한다면 작은 의자나 방석을 사용해서 무릎을 굽히는 각도를 줄여주세요. 절대로 무릎 꿇고 일하지 마세요. 화장실 청소나 걸레질할 때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는 자세도 피해야 합니다. 무릎을 바닥에 댈 때 무릎뼈, 즉 슬개골 주변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대신 긴 자루가 달린 청소 도구를 사용하거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서면 무릎에 순간적으로 큰 압력이 가해져요. 특히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발을 바닥에 단단히 디디고 양손으로 의자 팔걸이나 무릎을 짚어서 지지하고 천천히 3초 정도에 걸쳐서 일어서세요. 일어서자마자 바로 걷지 말고 잠깐 제자리에서 균형을 잡아주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를 굽혀서 드는데 이때 무릎에도 상당한 부담이 갑니다.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고 무릎을 굽혀서 쪼그려 앉는 자세로 내려간 후 등은 곧게 펴고 허벅지 힘으로 일어서세요. 10kg 이상의 무거운 물건은 가급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 이제 계단 이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계단은 무릎 건강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단 올라갈 때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에 체중의 4, 5배 정도의 하중이 실리게 되어요. 특히 한 발로 체중을 지지하면서 다음 계단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순간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난간을 꼭 잡고 올라가세요. 발던 채로 계단을 디디고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의 힘으로 몸을 끌어올리세요. 급하게 2계단씩 올라가지 마시고 1계단씩 착실히 올라가세요. 아까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위험하다고 했죠. 내려갈 때는 더욱 조심스럽게 난간을 꼭 잡고 1발씩 천천히 디디면서 내려가세요. 앞발로 먼저 계단을 확인한 후 체중을 옮기도록 하세요. 가능하면 옆으로 비스듬히 내려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대 이후에는 엘리베이터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운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무릎을 다치면 오히려 더 많은 운동 기회를 잃게 돼요. 대신 무릎에 부담이 적은 다른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특히 3층 이상 올라가실 때,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실 때, 무릎이 조금이라도 아프실 때, 이런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이제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건강의 핵심은 바로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 강화입니다. 이 근육이 강해야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집에서 간단하게 의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뻗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등을 대고 바르게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천천히 쭉 펴서 수평이 되도록 들어 올리세요.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한쪽 다리당 10에서 15회씩 하루 3세트. 익숙해지면 발목에 500g에서 1kg 정도의 가벼운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해보세요. 두 번째, 서서 하는 무릎 굽히기 운동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서세요. 한쪽 다리를 뒤로 굽혀서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도록 3초간 유지 후 천천히 내려놓기. 양쪽 다리 각각 10에서 12회씩 하세요. 다음은 유산소 운동인 걷기입니다. 걷기는 무릎에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걸어야 해요. 딱딱한 아스팔트보다는 운동장 트랙이나 잔디길 또는 흙길에서 하루 30분 정도, 일주일에 4에서 5일.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세요. 걸을 때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듯 걸으세요. 보폭은 너무 크지 않고 자연스럽게요. 운동화 선택도 중요합니다. 쿠션이 좋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너무 오래된 운동화는 쿠션 기능이 떨어지니 교체해주세요. 이 밖에도 관절에 부담 없는 운동으로 수영이 있습니다. 수영은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체중 부담이 거의 없어요. 특히 자유형과 배영이 좋습니다. 평형은 무릎을 많이 구부림으로 피하세요. 물이 무섭다면 물속 걷기 운동을 추천합니다. 수영장에서 허리까지 오는 깊이에서 걸으세요. 물의 저항과 부력을 동시에 활용하여 무릎에 부담 없이 근육 강화가 됩니다. 다음은 실내 자전거입니다. 안장 높이를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을 정도로 맞춰주세요. 너무 높은 강도보다는 가벼운 강도로 오래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타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자, 영상 보면서 같이 해보실까요?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입니다. 의자를 잡고 서서 한쪽 발목을 손으로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기세요. 20초에서 30초 유지하세요. 양쪽 다리 각각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빼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앞으로 기대세요. 종아리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면서 20초에서 30초 유지하세요. 여러분, 운동도 중요하지만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중단하세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부터 해봅시다. 이제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만큼이나 식단도 중요해요. 첫 번째로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예요. 추천 단백질 음식으로는 두부, 생선, 닭가슴살, 달걀, 콩류가 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돼요. 하루 반 모 정도 드세요. 생선은 특히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단백질과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삶거나 구워서 드세요.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니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드세요. 콩류는 다양한 콩으로 만든 요리를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멸치, 우유나 유제품, 참깨,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가 있습니다. 멸치는 칼슘의 왕이라고 하죠. 볶음이나 육수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하루 한두 잔 정도 드세요. 단 유당불내증이 있으시면 무유당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참깨는 볶아서 가루내어 밥에 뿌려 드시면 맛있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노른자, 버섯류, 연어, 참치 등 기름진 생선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도 만들어지니까 날씨 좋은 날 하루 15에서 20분 정도 산책하시는 것이 좋아요. 햇살을 보며 기분 좋게 산책을 즐겨보세요. 긍정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견과류, 아마씨, 치아시드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참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연골 건강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염증을 악화시키는 음식으로는 라면, 햄 같은 가공식품이나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염분이 들어간 젓갈, 김치 등도 너무 짜지 않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속 염증을 증가시켜서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기 위한 식단 관리 팁으로는 하루 물 8잔 이상 충분히 마시기,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과식보다는 소식으로 적정 체중 유지,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지금까지 50대 이상 무릎 건강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입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다음 주에는 허벅지 운동을 추가하시는 식으로 말이에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70세, 80세, 심지어 90세까지도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혹시 통증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꼭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무릎 관리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